지난 주말 충남 지역에서 교통사고와 화재 등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이 발생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김기재 전 당진시의회 의장이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쓰러진 시민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가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으로 9천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2023년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충남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정호석 기자, 사망사고도 발생한 것 같은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쯤 공주시 월성동 32번 국도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8일엔 아산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먼저 오후 4시 10분쯤 아산시 둔포면에서 승용차가 교각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나 엔진룸과 조수석 일부가 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밤 11시 20분쯤 아산시 은봉면의 한 도로에선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변에 있던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불이 나 전소되는 등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스스로 차량에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다른 사건 사고는 없었나요? 네, 먼저 천안의 한 빌라에서 함께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밤 11시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생활비와 관리비 등을 내지 않자 화가 나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쯤 공주시 정안면의 한 사료 공장에선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공장 건물 6개 가운데 1개가 모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기재 전 당진시의회 의장이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5일 당진 향교 대성절에서 열린 추기석 전 봉행 행사 중 한 참석자 A씨가 마루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김 전 의장은 A씨를 발견하자마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 조치했습니다. 이후 A씨는 스스로 몸을 일으켰고 큰 부상 없이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으로 지난해 온실가스를 10,000톤 가까이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약에 참여한 150개 기관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회용품 사용량은 2023년 약 1,700만 개에서 지난해 약 1,500만 개로 10% 감소했습니다. 또 다회용기 사용량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9,500톤 감축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충남대, 공주대, 순천항대, 한서대가 교육부의 마지막 글로컬 대학 본지적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28일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 절차가 진행된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을 위한 지방대 혁신 모델 신규 선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대, 공주대, 순천향대, 한서대 등을 포함해 앞서 본지정에 이름을 올린 건양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대전보건대를 포함해 총 6개 모델 8개 학교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교육부에 제안한 혁신 모델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충남대와 공주대는 글로컬 대학 본지정을 계기로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반대 여론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논의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입니다. 양 대학은 내년 3월까지 통합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고 2028년 4월 통합대학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본지정에 선정된 4개 대학과 달리 예비 지정됐던 한남대, 한밭대, 열암대는 본지정 문턱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3일간 열린 제22회 서산 해미읍성축제에 20만 9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해미읍성에서 진행됐으며 세계 민속공연과 서산시립합창단 공연,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와 민속놀이, 전통 복식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축제에선 전문 보육교사가 퀴즈존에 상주하며 아이를 돌보는 등 가족 친화형 프로그램이 강화됐습니다. 청양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나섭니다. 청양군은 29일 농업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설명회를 열고 결의대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청양군은 전담팀을 구성해 청양형 기본소득 모델 설계,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6곳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태안군 남변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27일 가세로 태안군수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변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생활체육 저변 대회 확대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됐으며 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센터는 남면 달산리에 조성됐으며 지상 1층 1,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경기장과 내부 무대 등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그동안 남면에는 실내 체육시설이 없어 주민들은 인근 태안읍이나 안면읍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충남도가 폴란드 향토 식품전에 참가해 지역 생산품을 소개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6일부터 4일 동안 폴란드에서 열린 향토 식품전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서는 냉동김밥과 냉동 핫도그, 인삼 등 가공식품 10여 족을 소개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지역 내 기업들의 수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 수출 상담회와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병도 전 천안교육장이 충남교육연구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충남교육연구소는 지난 26일 충남교육평생교육원 강당에서 이병도 충남교육연구소장 취임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충남교육청 교육국장과 천안교육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8월 퇴임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충남교육연구소는 지난 2000년 창립 후 공교육 정상화와 소외계층 교육 지원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정원문화지원센터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당진시는 오는 2029년까지 고대면 옥현리 지방정원 내에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센터에는 실내정원과 가든샵, 도서관, 교육실 등이 들어섭니다. 당진시는 앞으로 정원 관련 교육, 체험 등을 개발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전통시장 이용 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엽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닷새간 지역 내 전통시장 13곳에서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등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됩니다. 환급 규모는 구매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행사 참여 시장은 서산 동부 전통시장과 단진 전통시장, 태안 서부시장 등입니다. 당진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당진 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당진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150만 원이었던 연간 보유 한도를 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9월부터 변경된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4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캐시백은 모바일 당진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 시 적립되며 지류 상품권과 정책수당은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산시가 다음 달 13일까지 더 안심식당 신규 업소를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합니다. 더 안심식당은 식사문화 개선을 통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가 비치돼 있고 주기적인 방역 이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지정증이 제공되고 검색 포털에 업소 검색 시 안심식당 지정 정보가 게시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서산시 보건소 정신보건위생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당진 면천읍석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 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면천읍석은 연안 박지원이 군수로 재임했던 곳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1100년 은행나무 등을 구경할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당진시는 이번 선정에 따라 지역 특색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26일부터 4일간 열린 태안 모래조각 힐링 페스타에 6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태안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아마추어 모래조각 경연대회가 열려 총 25팀 125명이 참가했습니다. 또 유아용 모래체험과 샌드놀이터, 해변 요가 등이 진행됐고 캠핑 프로그램과 모래조각 체험 교실 등이 열렸습니다. 당진시가 추석 연휴 기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합니다. 당진시는 농업인의 영농 차질을 최소화하고 농기계 사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소는 다음 달 4일과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사전 예약은 본소와 남부 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 인기 유튜버 등이 참여합니다. 이번 축제에는 참PD 등 인기 유튜버 5명이 참여해 다양한 바비큐 메뉴를 직접 선보이고 관람객과의 소통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열린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는 관광객 55만 명이 찾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